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저는 6.25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선생님들은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인데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월남 인사들이 말하기를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뭐 독재자라든지 살인자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산당은 좌익은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이걸 선전선동이라고 부르는데 공산당 조직에서는 조직 부장이 제일 세고 그와 비슷하게 선전선동 부장이 셉니다. 즉 거짓말을 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공산당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북 풍선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쇄물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거짓의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6.25는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쳐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북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요사이 북한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남한 드라마, 그걸 보면 왜 안 됩니까? 바로 그걸 보는 순간 김정은 정권의 거짓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북한 대결은 뭐니 해도 그 본질이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의 북한 노동당과 진실의 대한민국의 대결인데 이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영향을 받은 즉 김일성 악령의 영향을 받은 세력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세력을 따라서 거짓말하는데 선수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갱이의 어원이 어디냐? 원래 이 공산주의 세력은 이 빨강색을 자신들의 상징색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흔히 레츠라고 그러죠.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빨갱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빨갱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의 줄임말이 빨갱이라 이겁니다. 자, 왜 이 말을 제가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은 이재명 씨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무슨 수법입니까, 이게? 그런데 거짓말 중에서 어제 밝혀진 이 거짓말은 이건 완전히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만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짓말입니다. 왜 이 거짓말이 밝혀졌느냐 하면은 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측근 정진상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씨 사무실은 시장실 옆에 있는 비서실에 있었고 그가 받았다는 뇌물 중 3천만 원은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에서 전달되었다고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었다. 검찰은 민원이 찾아와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걸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올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시청에 설치된 CCTV는 관련 연번이 부여돼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데 비서실 CCTV에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CCTV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사진까지 공개해가며 언론에 홍보했던 겁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돈봉투 가져오거나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많아서 설치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이 CCTV가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과거 정진상 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더니 정진상 씨가 그거 다 가짜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뇌물 방지용이라고 홍보한 CCTV가 실제로는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를 통해서 비서실 CCTV는 보여주기용 이미 확인된 셈이지만은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시장실 CCTV는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뇌물을 가져와도 다 CCTV에 찍히니까 뇌물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자랑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이 이재명의 이 대국민 거짓말, 이거는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에도 어떤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통 폐륜이라고 부릅니다. 폐륜. 윤리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해설 안 될 폐륜적 대국민 사기극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준다면서 그 대가성이 있는 뇌물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로 보고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거짓말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제 코미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하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성남FC 사건 관련 5천억대에 육박하는 배임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집안에서 3억 원의 돈다발이 나온 노웅래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1억 2천만 원 받은 사람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가지고 판사 앞에 서도록 하고 5천억 원, 그리고 구체적 혐의가 있어가지고
뇌물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음까지 되었던 노웅래 의원은 두 사람이 다 민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졌다. 이게 민주당의 행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민들을 좀 비참하게 만드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말에도 최소한의 그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에 정당이라든지 방송이 가담을 하면은 이건 가공할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방송이 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2008년에 있었던 MBC의 광우병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는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간 다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켰던 그 광우병 난동과 같은 거짓말은 MBC가 하고 그걸 당시 KBS가 미뤄져가지고 이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한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한 자들이 기자나 정치인일 경우에는 그 거짓말에 대한 응징 또한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반사회적 거짓말은 또는 반국가적 거짓말은 반드시 응징하는 그런 선을 확 끊는 사건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